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제 목소리 들으면서 욕실에 걸린 수건 생각나는 분 계신가요? 아, 또 그 냄새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맞죠? 저는 2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정말 수만 장의 수건을 만져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 수건이 아무리 빨아도 꿉꿉한 냄새가 나요. 진짜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새로 산 수건은 폭신폭신하고 냄새도 좋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특히 젖으면 그 냄새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세제도 바꿔보고 표백제도 써보고 심지어 삶아도 보고 처음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또 그 냄새가 돌아와요. 진짜 미칠 것 같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다 털어놓을 거예요. 수건 냄새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집에서도 호텔 수건처럼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비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집 수건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게 씻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데 그 순간 코를 찌르는 그 냄새. 정말 기분이 확 깨지죠? 특히 여름에는 더 심해요. 습도도 높고 땀도 많이 나니까 수건 냄새가 더 독해지거든요. 가족들이 엄마, 이 수건 냄새 나는데? 라고 하면 정말 속상하시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보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수건을 햇볕에 바짝 말려봤다고 하고, 어떤 분은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빨아봤다고 하시고, 심지어 락스까지 써봤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법들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또 그 냄새가 돌아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수건 냄새의 진짜 원인부터 파악해야 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건 냄새를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세균? 곰팡이? 맞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수건을 만져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샤워할 때 몸에서 나오는 게 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피지도 있고, 각질도 있고, 땀에 섞인 기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수건에 스며드는 거예요. 처음엔 양이 적어서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산화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특히 수건이 젖었을 때 냄새가 더 심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물이 닿으면서 그 기름 성분들이 더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표백제를 써도 아무리 뜨거운 물로 빨아도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제가 20년 동안 깨달은 핵심이에요. 수건 냄새의 진짜 원인은 보이지 않는 기름 찌꺼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계신 세탁 방법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제가 그동안 무수히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공통적인 실수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첫 번째 실수, 중성 세제만 사용하는 것. 요즘 광고를 보면 순한 중성 세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피부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분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기름을 제대로 분해하려면 알칼리성 성분이 필요해요. 중성 세제로는 표면의 때만 제거될 뿐 깊숙이 박힌 기름까지는 빼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세탁하는 것. 절약 정신으로 찬물로 빠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기름은 온도가 높아야 녹기 시작해요. 최소한 40도, 가능하면 60도 정도는 되어야 해요. 찬물로 아무리 빨아봤자 기름이 고체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사라질 리가 없죠. 세 번째 실수, 세제를 너무 아끼는 것. 세제를 많이 쓰면 환경에 안 좋다고 생각해서 조금씩만 넣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좋지만 너무 적게 쓰면 오히려 비효율적이에요. 세제가 부족하면 한 번에 깨끗해지지 않아서 여러 번 빨아야 하거든요. 그럼 결국 더 많은 물과 전기를 쓰게 되죠. 네 번째 실수, 다른 옷과 함께 세탁하는 것. 세탁기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수건과 다른 옷을 함께 빠는 분들 계시죠? 특히 합성 섬유 옷과 함께 빨면 수건의 촉감이 확 떨어져요. 합성 섬유에서 나오는 미세한 섬유들이 수건에 달라붙어서 뻣뻣해지거든요. 그러면 흡수력도 떨어지고 냄새도 더 쉽게 배어들어요. 다섯 번째 실수, 젖은 채로 방치하는 것. 세탁이 끝났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세탁기 안에 몇 시간씩 두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게 정말 최악의 실수예요. 습한 세탁기 안에서 세균이 다시 번식하기 시작해요. 그럼 깨끗하게 빨았던 수건도 다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만 피해도 수건 상태가 확실히 달라져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20년간 터득한 노하우를 완전히 공개할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기름 완전 제거.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바로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세요. 시중에서 파는 일반 세탁 세제 중에서도 알칼리성인 것들이 있어요. 포장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 온도는 60도 전후로 맞춰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수건이 상할 수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기름이 제대로 안 녹아요. 세제량은 평소보다 1.5배 정도 넣어주세요. 아까우시겠지만 이때 확실히 해놔야 나중에 편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세탁 시간을 평소보다 길게 설정하는 거예요. 기름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2단계 색상과 밝기 회복. 1단계에서 기름을 제거했으니 이제 수건의 본래 색을 되돌려야 해요. 여기서 과탄산소다나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시면 돼요. 염소 표백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수건이 상해요. 산소계 표백제는 화학적으로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확실해요.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담가뒀다가 평소처럼 세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건이 확실히 밝아지면서 냄새도 완전히 사라져요. 3단계 마무리 관리. 마지막 단계는 수건의 촉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유연제를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히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수건 표면에 막이 생겨서 오히려 흡수력이 떨어져요. 평소 쓰던 양의 절반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건조기를 사용해 보세요. 자연 건조도 좋지만 건조기를 쓰면 수건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건조기가 없으시면 햇볕에 말린 후에 수건을 탁탁 털어주세요. 그럼 섬유가 일어나면서 부드러워져요. 이 3단계를 정확히 지키시면 정말로 집에서도 호텔 수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해보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 수건별로 관리 방법을 다르게 하세요. 면 100% 수건과 마이크로파이버 수건은 관리 방법이 달라요. 면 수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 마이크로파이버는 온도를 조금 낮춰서 관리하세요. 두 번째 팁, 정기적인 딥클리닝을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3단계 방법으로 딥클리닝을 해주세요. 평소에는 일반 세탁을 하시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확실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팁, 수건 교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 수건에는 수명이 있어요. 2-3년 정도 쓰셨으면 교체를 고려해 보세요. 특히 가장자리가 해지거나 전체적으로 얇아졌으면 바꿔야 해요.
주의사항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절대 락스나 강한 표백제는 쓰지 마세요. 수건이 상해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도 피하세요. 70도 이상은 위험해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냄새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수건을 사용한 후에는 바로 널어서 말려주세요. 젖은 채로 구겨서 두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특히 가족들이 수건을 쓴 후에 바닥에 던져두거나 세탁 바구니에 젖은 채로 넣어두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정말 냄새의 시작점이에요. 하루만 그렇게 둬도 냄새가 배기 시작해요. 완전히 마른 후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습한 곳에 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수건거리에 걸 때도 팁이 있어요. 수건을 반으로 접어서 걸지 마시고 쭉 펼쳐서 걸어주세요. 공기가 잘 통해야 빨리 마르거든요. 가족 수만큼 수건을 준비해서 하루 걸러 하루씩 바꿔가면서 쓰세요. 그럼 수건이 완전히 마를 시간이 생겨요. 제가 그동안 만난 고객 사례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고객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 정말 깔끔한 사람인데 왜 우리 집 수건만 냄새가 날까요? 심지어 새로 산 수건도 한 달 못 가서 냄새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봤어요. 정말 깨끗하게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를 금방 찾았어요. 첫째, 욕실에 환기가 잘 안 됐어요. 창문이 작아서 습기가 오래 머물렀던 거죠. 둘째, 수건을 너무 자주 빨았어요. 매일 빨다 보니까 제대로 기름을 제거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해 드렸어요. 욕실 환기는 더 자주 시켜주시고 수건은 2-3일에 한 번씩 빨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확실히 빨라고요. 한 달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이제 수건에서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동안 고객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몇 가지 더 답변해 드릴게요. 사장님, 수건을 매일 빨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자주 빨면 수건이 빨리 상해요. 2-3일에 한 번이 적당해요. 단, 여름철에는 조금 더 자주 빨아주셔도 돼요. 수건이 너무 뻣뻣해졌는데 부드럽게 할 방법이 있나요? 식초를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 헹굼에 식초 1컵 정도 넣고 헹궈주시면 수건이 부드러워져요. 냄새도 중화되고요. 수건 관리도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주셔야 해요. 날씨가 좋을 때는 자연 건조가 최고예요.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 살균 효과도 있고 수건도 더 부드러워져요. 다만 너무 오래 햇볕에 두면 변색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서 수건이 잘 안 마르죠. 이럴 때는 선풍기나 제습기를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세탁 횟수를 조금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름에는 우리 몸에서 기름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딥클리닝을 2주에 한 번 정도로 늘려주세요. 겨울에는 실내가 건조해서 오히려 수건 관리가 쉬워요. 다만 보일러 때문에 실내 온도가 높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만 제대로 해보시면 그동안 왜 수건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기름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게 되실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오늘 다 털어놨어요. 이제 여러분 집 수건도 호텔 수건처럼 뽀송뽀송해질 거예요. 혹시 이 방법을 써보시고 나서 결과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팁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마지막으로 수건 냄새 때문에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원인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관리하면 분명히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욕실에 있는 수건도 지금 이 방법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